어제 선의의 경쟁을 약속하며 원팀 협약식까지 열었던 민주당 대선 주자들. 반나절도 안 돼서 TV 토론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죠. 오늘도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속에 불이 붙을 대로 붙어버린 민주당 대선 경선. 이러다 초가 삼간 다 태우겠다.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원팀을 강조하며 신사협정까지 맺었죠. 가시도 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 주인을 찾아온다는 세상사의 이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친 말에 다친 상처, 반창고 좀 붙인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원팀 서약서에 사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팀킬이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감정의 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공약이나 제대로 지키겠느냐, 말을 왜 자꾸 바꾸느냐, 서로의 신뢰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명락 대전의 전장, 정세균 전 총리도 뛰어들었는데요. 모두 까기를 시전하며 친노 정서와 호남 표심, 어부지리를 노렸다는 평가입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셨단 말이죠.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정 전 총리는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았다는 이 기사, 바이라인에 윤영찬이란 이름이 눈에 띕니다. 윤영찬 의원, 지금은 이낙연 캠프에 몸담고 있죠.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백제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까 이건 은연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 지역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지역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확장력이 있다, 전국에 확장력이 있다, 골고루 지지받는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백제 발언 지적, 호남 출신인 정 전 총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백제, 호남 이런 지역주의 이야기한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당위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게 또 호남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집값 오르고 다 문제고 우리가 투기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나는 집 한 채 가져야지. 그런 그렇죠. 이중적인 말. 당위와 현실이 이제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활활 타오른 네거티브 공방, 오늘도 불씨는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신사협정이 깨진 건 내 탓이다. 강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네, 아침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서른 의원께서 네거티브 시작하셨고 또 토론에서도 역시 똑같은 공격이 반복돼서 제가 최소한 제 방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반론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도서관에서 정숙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 비슷합니다. 백제랄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풀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길 바랬습니다마는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요. 네, 상대 후보께서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정 전 총리는 둘 모두의 탓이다 공세를 펼쳤는데요. 본인이 정리할 기회를 줬지만 양쪽 모두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백제 발언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정리할 기회를 드렸어요. 양쪽에. 아주 점잖게. 예, 그런데 정리들을 안 하고 고집들을 부리는 바람에 아마 이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긴 합니다. 어제 TV토론에선 명락대전의 틈바구니 속에 소소한 잔불도 있었습니다. 羹 잡는 애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갈 때는 넘넘한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폐잔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꽁은 높이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손짓을 했던 국민의힘당에 아마 입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추락을 하겠죠. 낱낱이 해부하지 않았다면 이 지금처럼 장모 구속도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TV 토론의 주제 놀랍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토론이었습니다. 네거티브 누가 잘하나가 아니고 말입니다. 주제에 맞는 질답도 이어졌지만 네거티브 공방에 묻혀 눈길을 끌진 못했습니다. 푼돈이다, 외식수당이냐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말을 바꿔서 이거 차곡차곡 잘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불안한 이재명, 우왕좌왕 이재명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소비는 대체될 수 있어요. 4인 가구에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최소한 그만큼이 세이브될 여지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정책 경쟁을 하자 목소리를 높였던 박용진 의원 입장에선 이번 TV토론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발 미래지향적인 정책 공방과 토론을 하자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으로 자신의 색깔을 내려 했지만 화려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긴 박 의원의 마음.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노래로 정리합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걷다가 빨간 눈도 빨간 눈도 빨간